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 우리 제작진이 되게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법사위원인 최강욱, 조회수 김남국. 치트키죠. 조회수 치트키. 한동훈과 철험의 대전. 조회수 그렇습니까? 치트키. 네. 네. 지금 오늘도 좀 제니팡님 싸주시고 계세요. 배씨는 사적 배달의 민족. 장희 사장 물광 피부 광희 오늘은 죽었네요. 힘내세요. 화장을 약간 닦고 왔습니다. 네.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핵심 장면들? 클립으로 봤어요. 네. 윤승평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희 이게 싱크가 준비돼 있죠?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네, 한번 보죠. 한동욱 대 최강욱.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검찰의 제공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해 과거 검찰이 잘했으면은 재심으로 이게 무죄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까?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에게. 네. 왜 박수를 쳤습니까? 최강욱 의원한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힘든데 네. 최강욱 의원께서 이렇게 또 네. 국민의힘 힘내라고 윤석열 정부 힘내라고 지지율 반등하라고 네. 이렇게 이 본인을 불쏘시개로 태워서 예.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뭔가 이 우리가 숨겨놓은 다크나이트가 아닌가 엑스맨이다? 엑스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이 철험의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한국 3M 아닙니까? 붙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 진짜. 국회에서 애국자예요, 애국자. 한번 한동훈 장관한테 한번 세게 한번 뒤었잖아요. 한국 3M 이거를 네. 한동훈 장관의 딸로 이렇게 주장을 근거 없이 하다가 망신을 당했잖아요. 네. 전 국민이 이제 그걸 보고 혀를 끌끌 찼는데 이제 이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어제 네. 그걸 서력을 하겠다. 복수하겠다. 이제 이러고 나왔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의혹이 아주 충만해서 그럴까요? 과잉해서 그럴까? 지금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흥분하고 한동훈 장관도 이전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조금 평온했는데 이제 조금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제는 상당히 이렇게 대거리를 하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 국회 질의 장면을 보니까요. 이 정치권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게 보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대표하나? 이 정도 질문밖에 못하나? 여야를 떠나서? 이게 진짜 맞아? 와, 내가 이 바쁜 시간에 법무 행정할 시간에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들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질문하는 거 보면 이게 여당, 야당 뭐 다르다 떠나서 오히려 그 이탄희 의원 질의는 좀 날카로운 데가 있었어요.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의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하게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의표를 찌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야당이라도 인정할 만한데 최강욱, 김남국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 성에 본인이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데 한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피곤하다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네. 뭐 대기 가해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따위
질문 이런 얘기도 하고 어디 끼어들어 이제 이런 워딩들을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날 발언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통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최강욱 의원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최강욱 의원이 군 법무관을 지냈었죠. 그리고 그거 할 때 제법 큰 수사들을 했었습니다. 네. 수사 워낙 커지다 보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군 장성들한테 그거 내가 시킨 수사 아니다 라고 해서 최강욱 의원이 그때 곤란한 처지에 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어떤 로망이나 이런 것들에 아직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그 별 달린 사람들을 조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뭐 이렇게 취조하듯이 법무부 장관을 몰면 된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대기란 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짤짤이도 좀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터프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말도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예,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이 뭐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최강욱 의원이 몇 살입니까 도대체. 예,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한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곧 환갑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고 적은 나이가 아니죠. 국회의원이고 물론 장관한테 닦아 세우듯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닦아 세워야지. 또 중간에는 하는 말이 내가 더 피해자라는 의견이 많다.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그 모습이 말이에요. 저는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 김남국 그다음에 뭐 김우겸 그런 그 법사위원들이 질문할 때보다 유독 최강욱 의원한테는 나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재척 사유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강욱 의원이 법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입니다. 본인이 자꾸 피해자라 주장하는데 그 가해 혐의가 거의 인정돼 가고 있어요 법에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법사위에 사실은 기소를 당한 의원이 있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기소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가해 혐의자가 앉아서 나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하는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 질문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위원장한테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저렇게 가만둘 겁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도 그렇게 서로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다른 때와 달리 나를 세우는 모습은 바로 이제 그런 이해 충돌. 어떻게 이해 충돌 당사자가 국회 법사위원회 지위를 가지고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상식적인 정당이면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비애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지금 뭐 일본보다도 GNP 1인당 GDP가 넘어선다. 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법사위 들어오는 것도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런 안 일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엄청나게 욕을 먹을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 한 5년 지나는 동안에 피고인이 법사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피고인이 자기가 피해를 준 피해자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추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뭐 기소가 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 피고인이라고 해서 법사위원을 맡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최강욱 의원이 지금 기소된 이 건에서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로 돼 있나요? 이동재 기자가 피해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니 불기소를 그것도 받았죠. 있어요. 그 불기소가 됐죠. 그거 이 최강욱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명예훼손 뭐 그런 게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다가 네. 무혐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턴 거였고. 그래서 고소했을 걸요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그 의원 고소한 게 있을 그 겁니다. 부분이 좀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예훼손 혐의가 일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선고
앞두고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검색이 되는데 이게 저는 글쎄 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해 충돌이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강욱 의원을 배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무슨 혐의로 또 기소가 돼 있습니까? 2심 판결까지 나왔습니까? 조국 장관이죠. 허위로 그 인턴 증명서 발급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쪽팔리는 일입니다. 예, 쪽팔리는 일이고 사실 최강욱 의원이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인정에 못 이겨서 그거 한 장 떼줬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은 형도 더 감형이 될 것이고 뭐 의원직은 내놔야겠죠.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분이 법사위에 있으면 그 당이 손해를 보는 거겠죠. 제가 지금 찾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했다. 이 네. 발언은 유시민 전 이사장에서 기소당했잖아요. 네네. 그거 건으로 유시민, 최강욱에 이어서 오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까지 검찰 송치돼 있는 상태라고 네.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좌를 네네 그 추적했다. 뭐 계좌를 이걸로. 열어봤다는 발언이 유시민뿐만 아니라 네네 최강욱, 황희석 같이 해서 이게 네.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검찰 송치가 결정났고요. 오늘 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동훈 대 최강욱 대전을 우리가 봤는데요. 두 번째. 이게 뭐 제작진이 지금 이거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예. 자, 이제 이번 주인공은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하고 붙었다가 여러분 주위에 그 기분 안 좋은 가족 있으면 빨리 와서 이거 보라 하세요. 이거 빵 터지니까 이제 네, 이모 발언을 해가지고 또 망신을 당했던 분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 한번 보도록 하죠. 40여 철에 걸쳐서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당시에 기밀 유출을 했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막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막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잘못됐다는 않아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장관님 제가 그 충분히 당시에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떡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일단 난 찌로로 나왔으니까 너 방패 들지 마. 아니 김남국 그리고 의원은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차라리 저렇게 한 게 최악은 면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게 작전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자기가 할 말을 하는데 예. 최대한 이제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내 할 말은 다 하고 네. 답변 안 듣겠다. 예. 이렇게 작전을 짠 게 최악은 면한 작전이 아닌가. 저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죠. 네네. 텐드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름대로 일문일답으로 사실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일문일답을 막 주고받으면서 혐의점을 포착해서 후벼 파고 쪼아대고 이렇게 가는 수순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지난번에 완전 틀어졌잖아요. 중간에 이모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받는 거는 하지 않겠다. 그냥 나 혼자 치겠다. 그럼 내 손해다. 나만 손해를 보더라. 너는 공만 주워와라. 뭐 이런 태도로 다시 이제 생각나서 치는 김 의원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방송에서 만나는 사이라 근데 대한민국 국감이 아니지 청문회 역사상 이모를 뛰어넘는 질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진짜 비싼 밥 사야 돼요. 한국 3M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모 때문에 좀 묻힌 거거든요. 최강욱 의원이 진짜 잘하길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 넘버원이 될 수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 때문에 진짜 김남국 넘버 투가 의원한테 됐군요. 잘하기 바랍니다. 평생 잘해야 됩니다. 최강욱 의원은 진짜.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 김의겸 의원입니다. 법사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까? 언론에 난 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네. 검찰 수사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륙대제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소가죽 벗기는 잔인한 굿이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의 총량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투입 인원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거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요. 한동훈 장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게 저거 배우고 싶어요. 건진 아냐고 하니까 정말 기도 안 차는 질문이니까 화도 안 나고 이렇게 웃죠? 약간 비웃으면서 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시크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도 누가 내 뒤에 배우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이러고 싶은데 약간 그게 잘 안 돼서 난 시크해질 수가 없어. 몸에 화가 많아서. 너무 멋있네요 저거.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김우겸 의원도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질의의 수준이 정말 한심하죠 진짜.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건진 법사가 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죠? 네. 굿에 이미경 CJ 부회장도 연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이미경 부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 그리고 저 구세에 그때 대선 당시에 저희가 찾아서 다 공개했던 건데 그 민주당 쪽 거물 정치인 이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 유명한 사람들, 거물들 그냥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뢰받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그냥 자의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다? 그때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 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김우겸 의원은 싹 가리고 그랬군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나름 한결에 이 탐사 기자 출신인데 국회 질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건진법사 관련된 질의를 하려면 한동훈 장관과 뭔가 연결됐다라는 단서를 잡고 그리고 이제 질문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뭐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던 뭐 기업과의 접촉설에 대해서 뭔가 제보를 받아서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서 이거 수사 안 하냐라고 하던가 뭐 등등의 질이면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전에 대선 때 써먹고 이제 약발 다 빠진 그 굿사진 연등사진 띄워 올리면서 또 무속 논란 불러일으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게 저렇게 되면은 뭐 자료 없이 질문만 하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닙니까?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진짜 후배 기자들이 진짜 부끄러울 것 같아요. 후배 기자들이.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그 답변 모습, 답변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질문을 하는데 이제 질문하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래갖고 이제 최강욱 의원도 이제 뭐 팍 뚜껑이 열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떤 때 나오냐면요. 국회의원들이 미시적인 거 퀴즈 내듯이 질문할 때 나와요. 뭐 헌법 8조 뭐 탕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뭐 국회 시행령법의 수칙에는 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TV 토론할 때도 제일 유치한 게 정말 미시적인 거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이재명 의원이 뭐 아리백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이면 뭐 아프리카의 엄청 작은 나라 수도 아시죠?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 이게 그냥 초등학교 뭐 이 시험지 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과 어저께 질의응답할 때는 과거 인혁당 사건 등 해갖고 검찰의 과거 문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말 해라 뭐 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는 저는 잘 잘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럴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하지 않고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토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먼저 패는 까지 않겠다 뭐 이런 작전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런 작전 저런 기술이죠 말하자면 테크닉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말씀하시죠. 뭐 특별한 감흥은 없고요. 벤치마킹을 좀 그냥 해야겠어. 일단 질문하는 저런 쪽에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반발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질문을 하는 쪽에서 뭔가 기법을 잘못 짠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오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답을 하고 싶게 만들어서 뭔가 뱉어내게 만들어야지 계속 테스트를 하듯이 툭툭 던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던져놨는데 답변자가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거꾸로 자기가 먼저 자극이 돼버렸다. 이거는 이제 질문 기법이 실패를 한 거니까 네. 그건 다시 그걸로 화를 내면 안 되는 일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최강욱 의원하고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끼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글쎄 노련한 관료들을 보면 알 텐데 안 끼어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냥 팝콘 먹으면서 팝콘을 진짜로 먹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팝콘을 먹으면서 그냥 즐기고 있으면 된다. 답변자석에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낚시성 질문들이에요. 툭툭 던져가지고 네. 물면 그걸 이제 탁 당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치려는 말꼬리 잡으려고 하네. 그런 이제 전술이 숨어 있는 질문인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패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약이 오르는 그래서 이제 태도를 자꾸 공격을 하는 뭐 오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민주당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이제 답변 기술 저게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국정감사든 이럴 때 상당히 좀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다른 사람들도 네. 네. 이 기술을 같이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있잖아요. 제가 방송 토론에서 이번 주 다음 주 토론할 일이 많은데 네. 이제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방송 토론에서 저거 쓰기에는 적합치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거는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 사이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법인데 토론에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미션 막 물어보면 뭐 이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상대방이 네, 말씀하시죠. 떠보는 질문할 때 말씀하세요.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하려고. 좋네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